대구은행이 수성구청에 펀드 손실금 12억 2천만 원을 보존해준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수사 공개와 결과 발표 시점이 객관적이라고 보기는 힘들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포항 버스업계가 고령의 비정규직 기사 채용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올해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수다를 포획해 무선 추적 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포스텍 학부생이 세계 최초로 자율주행 자전거 제작에 도전해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말 휴일 잘 보내셨습니까? 5월 14일 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아침도 안개 사이로 햇살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기온이 계속 오르면서 낮에는 덥다고 하죠? 네, 대구의 낮 기온이 30도까지 오른다고 합니다. 높은 자외선 지수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김명은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주말 동안 한 차례 비가 지나가고 월요일인 오늘 다시 초여름 날씨가 찾아왔습니다. 아침 기온 보시면 대구 15도, 안동 11도로 출근길 선선하게 시작하는데요. 낮에는 대구 30도, 안동 29도까지 오르는 등 뜨거운 햇살 아래 다소 덥겠습니다. 다만 해가 지고 밤이 되면 기온이 크게 떨어져 일교차가 무척 클 것으로 예상되니까요. 스카프 등 챙기셔서 체온 유지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자외선이 무척 높겠습니다. 경북 대부분 지역은 매우 높음, 그리고 대구와 군위, 문경은 위험 단계가 예상되는데요. 자외선 차단제를 계속해서 발라주시고 또한 장시간 외출은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는 내일까지 30도 기온 보이면서 다소 덥겠고요. 수요일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대구은행이 수성구청에 펀드 손실금 12억 2천만 원을 보존해준 사건 처리를 두고 경찰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수사 공개와 결과 발표 시점이 객관적이라고 보기는 힘든 점이 있습니다. 윤태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구경찰청은 지난해 말 대구은행 비자금 사건을 수사하면서 수상한 돈 흐름을 발견합니다. 은행에서 수성구청으로 뭉칫돈이 흘러간 겁니다. 당시 비자금을 수사하던 경찰은 웬일인지 이 내용만 빼고 비자금 수사 결과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그러던 경찰이 석 달이 지난 지난달 초 갑자기 보도자료를 냅니다. 일부 취재가 들어와서 취재가 들어와서 저희가 이제 알려드려야 되겠다. 뭐 공평하게 하시라고 그렇게 간단히 개요만 말씀드렸죠. 박 전 행장이 사임한 직후였고 전현직 임원들이 차기 대구은행장 자리를 두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던 때였습니다. 은행장 후보로 오르던 전직 임원들이 하루아침에 무더기로 수사 대상이 돼 소환 조사를 받기 시작합니다. 은행 직원이 경찰 수사를 부추겼다는 의혹이 터져나왔습니다. 대구은행 직원이라 하면서 전화가 와가 수금 사건 수사가 왜 이래 갑니까? 이래 못 따라가는 거야. 이 잘못하면 우리가 무슨 이거를 은폐하고 미래하는 거였다. 이래야 막 잘 못하는 거야. 지금 100% 팩트라. 수사를 공식적으로 시작한 시점과 마찬가지로 수사 결과 발표 시점도 논란입니다. 대구은행장 후보 면접을 하루 앞둔 지난 10일에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면접 대상자 6명 가운데 3명이 형사 입건된 사실이 경찰 발표로 면접 하루 전날 알려졌고 결국 이 3명 모두 면접에서 탈락했습니다. 수사는 공정했다라는 말을 들어야 하는데 경찰의 이번 수사는 공교롭다 아니면 하필이면 또는 의심스럽다라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분명 경찰이 답해야 하는 부분도 있어 보입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포항 버스업계가 고령의 비정규직 기사를 채용을 추진해서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기사들은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처우를 악화시킨다며 크게 반발하는 반면에 사측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력이 부족해 촉탁직 채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장미쁨 기자의 보도입니다. 포항 시내버스 기사들이 회사의 기간제 비정규직 기사 채용에 반발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기사들은 60살 이상 고령의 계약직 기사가 채용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실제로 지난해 광주에서는 과로에 시달리던 계약직 버스기사 66살 김모 씨가 신호 대기 중 의식을 잃고 숨져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집중력이라든지 특히 야간의 시력 저하 등으로 해서 시민의 안전과 직접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포항 시내버스 회사는 61살이 넘은 고령의 경력기사에게 신입사원 수준의 임금을 주고 1년 단위 계약직으로 채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기사들은 내년 근로시간 단축을 앞두고 비정규직 대거 채용으로 처우가 악화될 수 있고 비정규직 해소를 국정과제로 삼고 있는 문재인 정부 방침과도 맞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노동 강도가 첫째가 막 세져 버리고요. 그러면 임금이 또 착취가 되다 보면 이 노동 여건이 굉장히 악화됩니다. 악화되는 그것이 다시 이제 그 시민들한테 이제 불친절로 이어지게 되죠. 이에 대해 시내버스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포항시는 노사 협의 사항이라는 입장입니다. 노사 간에 협의를 잘해가지고요. 원만히 조정을 잘해가 시민은 불편 없이 해줄라. 버스 회사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력이 부족해짐에 따라 정년 연장과 촉탁직 채용이 불가피하며 경력직을 채용하기 때문에 전문성에도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 인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년 연장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부족한 인원을 가지고 촉탁직으로 고용하기 위해서 비정규직 채용에 반발하는 기사들을 중심으로 버스회사 노동조합 내부에서도 갈등이 불거지면서 논란은 더 확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2005년 대구 신천에서 천연기념물인 수달이 대구문화방송의 카메라에 잡힌 이래 수달은 생태도시를 지향하는 대구의 상징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올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수달을 포획해서 무선 추적 조사에 나서기로 해서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달을 단독 취재해온 신병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천연기념물인 수달은 하천 생태계의 최상위 포식자로 생태계가 건강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지표종입니다. 2005년 1월 대구 신천에서 대구문화방송의 카메라에 처음 포착된 이래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목격이 확인돼 시민들의 마음을 기쁘게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달의 이동 경로와 행동 특성, 개체수 등은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수달은 매년 평균 한두 마리씩 로드킬로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구시가 올해 신천과 금호강의 수달에 대한 정확한 서식 실태를 알기 위해 대규모 연구 용역에 나섰습니다. 수달 개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지를 못하고 지금 정체 상태에 있거든요. 그럼 그 원인이 뭔지 또 정확한 개체수를 파악하는 게 또 목적이고. 정확한 이동 경로와 서식 실태를 알기 위해 수달을 직접 포획해 무선 발신기를 심어 추적하는 작업에 나섭니다. 또한 수달의 배설물을 채집해 DNA 분석을 내 수달의 혈연 관계를 파악할 계획입니다. 수달이 과연 어디를 좋아하며 보금자리는 어디인가 하는 수달을 생포를 해서 무선 추적을 하는 아주 독특한 연구입니다. 근데 사실 무선 추적을 어떤 학술적으로는 할 수 있지만 어떤 지자체 연구 사업으로 하는 것은 사실 처음이에요. 이번 수달 조사는 신천뿐 아니라 인접한 금호강 유역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져 대구의 야생 생태계에 대한 과학적인 정보를 확보해 도시 수변 공간 이용과 하천 관리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 포스텍 학부생이 세계 최초로 자율주행 자전거 제작에 도전해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상상에 그쳤던 일이 현실화됐는데 핵심 제어 기술 확보와 함께 다양한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스로 도로를 달리는 자율주행 자전거. 구글이 지난해 만우절을 앞두고 유튜브에 올린 영상입니다. 이처럼 그동안 상상에만 그쳤던 자율주행 자전거를 포스텍 학부생이 세계 최초로 만들었습니다. 센서 등 각종 제어 장비가 내장된 자전거에 방향을 설정하자 스스로 움직이고 사람이 타서 손을 놓고도 앞으로 진행합니다. 가장 어려웠던 자전거 중심 잡기에 성공했고 무인으로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자전거 제어 기술 핵심은 자전거의 현재 자세, 몇 도 기울었는지 이걸 파악하고 또 자전거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진행할지를 알아서 그거에 맞춰서 자전거의 핸들 각도를 조정하는 것이 그 중심된 제어 기술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GPS와 레이더 등을 내장해 자전거가 스스로 진행하는 자율주행 기술 연구만 남았습니다. 1차 자율주행 자전거 완성품은 시제품에 대한 보완 작업을 거쳐 오는 11월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두 발로 가는 무인자율 자동거 그리고 자동차에 활용될 수 있는 기술뿐만 아니라 향후에 현대자동차나
네이버의 무인자율 기술의 근간이 될 수 있는 기술로 활용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완벽한 자율주행까지는 연구 과제가 남았지만 자율주행 자전거 제작 성공은 자동 제어 기술력 확보와 함께 관련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지역본부가 지역 200대 중소기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응답이 81%였습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보다 서비스업에서 매출액 규모가 영세할수록 어렵다는 응답이 높았습니다. 내년 최저임금은 57%가 동결을, 20%는 3에서 5% 인상이 적정하다고 답했습니다. 최저임금을 언제까지 10,000원으로 올리는 게 적절하겠느냐는 물음에는 2024년이라는 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대구 지역 교권 침해 사례가 연평균 230여 건에 이릅니다. 교육부의 교권 침해 현황에 따르면 대구 초중고등학교에서 발생한 교권 침해는 5년 동안 1,160건으로 수업 일수 기준 하루에 1.2건꼴이었습니다. 연도별로는 지난 2013년 450여 건에서 2015년 190여 건, 지난해는 110건으로 해마다 줄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가장 많았고 경기와 대전, 대구 순으로 많았습니다. MBC 네트워크가 함께합니다. 살인적인 고금리로 서민 경제를 갉아먹는 불법 대부업은 도무지 근절되지 않고 있는데요. 이 업체들 대부분이 길거리에 뿌려지는 홍보 명함으로 피해자인 고객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경찰이 홍보물을 찍어낸 인쇄업자들을 방조죄로 잡아들였습니다. 부산문화방송의 유재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토바이를 탄 남성이 빠른 속도로 명함 크기의 전단을 뿌립니다. 상점 앞에 떨어진 전단지는 상인들에게도 골칫거리입니다. 내일 아침에는 오늘 계속 그러거든요. 좀 아무렇구나 하는 생각은 있죠. 일도 이제 들어가지고 일명 일수 명함이라 불리는 대부업 홍보물입니다. 거리 곳곳에서 이런 대부업 명함을 쉽게 발견할 수 있는데요. 대부분 대부업체에 대한 설명 없이 자극적인 문구만 가득합니다. 그렇다면 업체의 등록번호와 연이율이 표시되지 않은 명함은 괜찮은 걸까? 대부업법을 위반한 불법 인쇄물입니다. 본인들이 나중에 뭐 제재를 받을 수는 있어요. 대부업법이나 뭐 이런 거에 그런 법률적인 거는 저희는 모르고 인쇄만 해드리는 거니까 본인이 해달라고 그러면 해달라는 대로 해줘요. 경찰은 대부업체의 홍보 명함을 만들어준 36살 A씨 등 인쇄업자 9명을 불법 대부업 방조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이들이 지난 2015년부터 찍어낸 명함은 8억 장, 금액으로만 무려 40억 원에 이릅니다. 거래 대금은 대포 통장을 통해 입금받았습니다. 인쇄업체의 단골을 쫓는 과정에서 최고 200% 이상의 고리로 사채 장사를 한 대부업자 83명도 덜미를 잡혔습니다. 등록해야 되는 그 부분을 확인도 안 하고 계속 제작해 주는 게 확인되었기 때문에 영장에 의해서 확보해서 그 대부업자들을 일일이 다 이제 소재 수사하고. 경찰은 악질적인 고금리 대부업을 부추기는 인쇄업체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류재민입니다. 강원도 시군에서 개발한 애플리케이션 대부분이 정부 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았습니다. 이용자로부터 외면받거나 실효성이 낮기 때문인데요. 예산 낭비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춘천 MBC의 강화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8월 출시된 영월박물관 앱입니다. 1,000만 원을 들였습니다. 박물관 도시를 표방하는 영월 지역의 박물관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앱의 설치 건수는 50회를 겨우 넘겼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작년에 그걸 마련해놓고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안 했거든요. 아직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중이어가지고. 올해 2천만 원을 더 들여 기능을 보강해 지난달 다시 내놓았습니다. 출시된 지 1년이 넘은 춘천 호수길 앱. 2,200만 원을 들여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설치 건수가 고작 100여 회에 불과합니다. 앱을 실제 유지하는 이용자는 이보다 훨씬 적습니다. 이처럼 강원도 내 시군들이 내놓은 애플리케이션이 이용자들로부터 외면받고 있습니다. 강원도 내 지자체가 개발한 11개 앱 중 정부로부터 유지를 인정받은 앱은 절반도 안 되는 5개, 나머지는
폐기하거나 개선하도록 했습니다. 이용자는 많지만 1년이 넘도록 불편을 개선하지 않아 평가가 좋지 않은 앱도 수두룩합니다. 이런 앱을 개발하는데 적게는 300만 원에서 많게는 4천만 원이 넘는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모바일 붐을 타고 무분별하게 만든 시군의 앱이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채 혈세를 낭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이 훨씬 적어지는 개방형 사립유치원이 내일 대구에 처음 문을 엽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대구시 동구 지묘동 위즈 유치원을 개방형 사립유치원으로 지정하고 내일 개원식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위즈 유치원은 앞으로 3년 동안 대구시 교육청으로부터 연간 4억 원을 지원받아 학부모 부담은 기존 한 달 26만 원에서 2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주말 동안 한 차례 비가 지나가고 월요일인 오늘 다시 초여름 날씨가 찾아왔습니다. 아침 기온 보시면 대구 15도, 안동 11도로 출근길 다소 선선하게 시작하는데요. 낮에는 대구 30도, 안동 29도 보이는 등 뜨거운 햇살 아래 조금 덥겠습니다. 다만 해가 지고 밤이 되면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기온차가 무척 클 것으로 예상되니까요. 얇은 스카프 등으로 체온 유지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우리 지역 자외선 지수가 무척 높습니다. 경북 대부분 지역은 매우 높음, 대구와 군위, 문경은 위험 단계가 예상되는데요. 자외선 차단제를 계속해서 발라주시고 또한 장시간 외출은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은 남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이 대체로 맑은 하늘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 현재 기온 15도, 영천 11도로 출발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 30도, 영천 29도로 초여름 날씨가 예상됩니다. 문경의 이 시각 기온 12도, 김천 11도로 시작하고요. 낮에는 문경 28도, 김천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안동의 아침 기온 11도, 봉화 10도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안동 29도, 봉화 27도로 30도 가까이 올라 일교차가 무척 크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의 낮 기온 모두 27도를 웃돌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최고 2m로 일겠습니다. 이번 주는 내일까지 30도 기온 보이면서 다소 덥겠는데요. 수요일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